잠깐만, 진짜 잠깐만이야. 그녀는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재물복, 애정복, 자식복, 사업복, 건강복 싹 다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 리조트 앞 주차장에 장맛비가 차창을 거칠게 두들기고 있었다. 한남이는 트렁크를 열고 준비물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3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체득한 습관 때문인지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차분했다. 수건 체크, 간식 체크, 그리고 남이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지퍼백을 열었다. 안에서 미아방지 팔찌, 방수 네임택, 그리고 작은 호루라기가 나왔다. 팔찌에는 최시우 오세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정리는 곧 존중이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이는 중얼거렸다. 며느리 배진아가 우산을 접으며 다가왔다. 한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어머님,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남이가 팔찌를 건네자 진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거 채우면 사진이 안 예뻐요. 요즘 SNS 보면 다들 깔끔하게 찍는데. 진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화면 안의 예쁨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남이의 세상에서는 달랐다. 예쁜 사진보다 안전이 먼저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들 도윤이 렌탈 용품들을 양팔에 잔뜩 안고 허둥지둥 다가왔다. 엄마, 빨리 들어가요. 입장료 비싸게 냈는데 시간 아까워. 그는 언제나 그랬듯 상황을 피하려 했다. 복잡한 갈등보다는 빨리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5살 시우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할머니, 물놀이 간다며 라고 외쳤다.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남이는 시우를 부르며 시우야, 이리 와. 할머니가 중요한 거 채워줄게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때 진아가 또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과 함께 동해안 워터파크에 왔어요. 지금부터 슬로모션 입수 리허설 해볼게요. 진아는 폰을 향해 말하며 혼자서 과장된 입수 포즈를 취했다. 가족들이 뒤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동안 그녀만의 무대에서 그녀만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남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애는 가족보다 화면이 먼저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도윤이 여보, 나중에 찍어. 일단 들어가자라고 말했지만 진아는 자연광이 이때가 제일 좋은데 라며 아쉬워했다. 시우에게 팔찌를 채우려는 남이를 진아가 급히 말렸다. 어머님, 진짜 사진 찍을 때 저거 안 예뻐요. 나중에 채워도 되잖아요. 남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중은 없어. 지금 당장 채우는 거야. 시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이게 뭐야, 할머니? 남이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건 시우가 길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마법 팔찌야. 그리고 이건 위험할 때 부는 호루라기고. 그녀가 호루라기를 불자 B-2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진아가 깜짝 놀라며 어머님, 여기서 그런 소리 내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라고 말했지만 남이는 침착했다. 그게 바로 호루라기의 목적이야. 위험할 때는 부끄러움보다 안전이 우선이거든. 도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엄마. 진아 말도 맞고. 어쨌든 들어가서 얘기해요라며 또 한 번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남이는 한숨을 쉬며 팔찌를 다시 지퍼백에 넣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 머리 정리해주면서 배운 게 있어.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엉망이 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빗소리가 더 거세지는 가운데 가족들은 우산을 쓰고 워터파크 입구로 향했다. 워터파크 입구에서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서 윤정태가 젖은 우의를 입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인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직 해양경찰다운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으세요. 어린이는 보호자와 손잡고 이동해 주세요. 확성기를 통한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나미가 입구에서 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정태야? 30여 년 만에 재회였다. 정태도 고개를 돌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남이야? 한남이.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춰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맞아. 진짜 정태 맞지? 여기서 뭐해? 남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수상안전요원 팀장이야. 너는 여기 왜? 정태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반가운 기색이었다. 손자랑 물놀이 왔어. 남이가 대답했다. 정태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남이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그 바람에 자신은 더 많은 비를 맞게 되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했다. 이거 쓰고 들어가. 우산을 건네는 그의 손길에는 오랜 배려가 묻어 있었다. 너는 어떻게? 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차피 젖어 있어. 괜찮아. 정태는 담담하게 답했다. 남이는 그의 젖은 손등을 보고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툭 덮어주었다. 감기 걸려. 이것도 안전이야. 그녀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정태가 피식 웃었다. 여전하네. 옛날부터 남 걱정부터 했잖아. 정태의 말에 둘 사이에 오랜 친밀감이 드러났다. 뒤에서 지나가 이 모든 장면을 폰으로 촬영하며 어머님이 옛날 친구분을 만나셨네요. 이런 우연도 다 있어요. 라고 중계했지만 도윤이 여보, 그만 찍어. 사생활이야 라며 말렸다. 남이는 가방에서 방수캡을 꺼내며 물 안 들어가도 머리카락은 불어. 이거라도 써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태에게 씌워주다가 귀에 삐뚤하게 씌워지고 말았다.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정태가 어색하게 물었고, 아, 미안. 이렇게 라며 남이가 바로 씌워주려다 둘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시우가 신기하게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야? 라고 물었다. 할머니 학교 친구야. 정태 삼촌이라고 불러. 남이가 설명하자 시우는 정태 삼촌, 나는 최시우야. 라며 밝게 인사했다. 정태는 시우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안녕, 시우야. 나는 윤정태야. 여기서 사람들 안전 지키는 일해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우와, 경찰이야? 시우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정태는 비슷해. 사람 찾을 때는 이 호루라기를 써라며 목에 걸린 호루라기를 보여주었다. 그때 정태가 남이에게 중요한 말을 했다. 사람 찾을 땐 소리와 질서가 먼저야. 아무리 급해도 체계적으로 해야 해. 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정리가 안 되면 다 엉망이 되지라고 동의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아가 끼어들며 죄송한데 언제까지 여기 서 계실 거예요? 비 오는데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라고 재촉했다. 정태는 진아를 보더니 남이에게 들어가. 내가 안내해 줄게라고 말했다. 고마워. 그런데 넌 언제 끝나? 남이가 물었다. 6시에 교대해. 시간 되면 커피라도? 정태의 제안에 남이는 미소를 지으며 좋아라고 답했다. 가족이 입구로 향할 때 정태가 남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남이야, 아이한테 네임택 같은 거 챙겨줘. 여기 사람 많아서 가끔 길 잃는 아이들 있어. 남이는 고마워하며 이미 준비했어.
그런데 며느리가 사진 안 예쁘다고 라고 털어놓았다. 예쁜 건 나중 문제야. 안전이 먼저지. 정태의 진지한 말에 남이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다. 여전하구나. 착한 게. 남이의 말에 정태는 쑥스럽게 들어가. 추워지기 전에라고 답했다. 남이가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태는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며 혼잣말했다. 한남이 정말 변하지 않았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정태의 호루라기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워터파크 안은 여름휴가철 특유의 북적거림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각종 안내방송이 뒤섞여 시끄러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남이는 시우의 손을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공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위험 요소들이었다. 진아는 벌써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워터파크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워터파크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팔로워들을 향한 관심이 현실의 가족보다 앞서고 있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슬라이드가 이 워터파크의 시그니처예요. 진아는 폰을 들고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해설했다. 그 사이 도윤은 렌탈샵에서 튜브를 빌리고 사물함을 예약하고 입장권을 재확인하는 등 각종 실무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항상 그랬듯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려 했다. 남이와 시우만이 유아풀 근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이 미끄럼틀 타고 싶어. 시우가 작은 미끄럼틀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밑에서 받아줄게. 남이는 시우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봤다. 그때 정태가 순찰을 돌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전문가다운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동선, 보호자들의 위치, 물의 깊이와 미끄러운 구간까지 모든 것을 체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시우 할머니시죠? 정태가 남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 맞아요. 남이가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좋은 일이에요. 정태의 관찰은 정확했다. 시우는 물을 만지고 첨벙거리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여기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정태가 남이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그 순간 남이가 젖은 수건을 짜다가 정말로 미끄러질 뻔했다. 정태가 재빠르게 남이의 팔꿈치를 가볍게 붙들었다. 바닥 미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다. 고마워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남이가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케어가 오갔다. 오랜 친구 사이의 편안함과 성인 남녀로서의 은근한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진아는 여전히 방송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족여행 브이로그 1일차 현실은 체력 바닥. 그녀는 과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희화화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여보, 시우 좀 봐줄래? 진아가 도윤에게 말했다. 지금 라이브 중이라서. 도윤은 사물함 열쇠를 정리하며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도 시우보다는 해야 할 일들에 더 쏠려 있었다. 남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있나? 그녀에게는 우선순위가 명확했다. 시우의 안전과 즐거움이 첫 번째였고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이었다. 시우야,
할머니랑 저기 분수대 가볼까? 나미가 제안했다. 좋아. 시우가 신나게 대답했다.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분수대로 향했다. 그 뒤로 정태가 은근히 따라오며 안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아의 라이브는 계속되었다. 여러분, 아이 동반 워터파크 팁. 첫 번째, 절대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시우가 아닌 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2시경, 워터파크는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접어들었다. 인공파도풀에서는 매시간 정각마다 파도 이벤트가 열렸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미는 시우와 함께 상대적으로 조용한 키즈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목마르지? 할머니가 음료 하나만 사올게. 나미가 시우에게 말했다. 그리고 도윤과 진아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 여기 앉아서 시우 손잡고 있어. 절대 눈 떼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네, 알았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인공파도풀에서 곧 시작될 파도 이벤트였다. 여보, 저기서 시그니처 샷 찍으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 진아가 도윤에게 속삭였다. 파도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점프하면서 찍으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완성된 영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나미가 음료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진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이야. 그녀는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시우는 여기 앉혀두고 우리가 저기서 빠르게 찍고 올게. 근데 엄마가 시우 지키라고 했는데. 도윤이 망설였지만 진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의지를 꺾었다. 2분이면 돼. 시우야, 여기 앉아서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 아빠 엄마가 금방 올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5살 아이에게는 잠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진아와 도윤은 인공파도풀로 향했다. 진아는 폰을 들고 각도를 맞췄다. 자, 지금부터 워터파크 시그니처 샷 도전해 볼게요. 라이브 화면 속에서 그녀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앵글에만 집중했다. 그 사이 시우는 벤치에서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오기 전에 한 번만 타볼까? 시우는 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려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미끄럼틀 쪽으로 걸어갔다. 벤치와 미끄럼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나미가 음료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시우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가 들려 있었다. 우리 시우 목 말라 했는데 이거 마시면 좋아할 거야. 그녀는 벤치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벤치에 도착한 나미가 본 것은 빈 벤치였다. 도윤도, 진아도, 그리고 시우도 보이지 않았다. 나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인공파도풀에서는 여전히 진아와 도윤의 시그니처 샷 촬영이 한창이었다.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맞춰 점프하는 장면을 완벽하게 찍기 위해 그들은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다. 카메라 앵글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시우는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위에 올라가니 생각보다 높고 무서웠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지만 시우는 겁이 나서 주저앉았다. 밑으로 내려가자니 무섭고 미끄럼틀을 타자니 더 무서웠다. 나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도윤아, 진아야. 그녀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인공 파도풀의 소음과 거리 때문에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팔찌도 호루라기도 모두 그녀의 가방 안에 있었다. 미리 준비했던 안전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미의 손에서 사과 주스가 떨어졌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봐온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시우야, 시우야. 나미의 목소리가 워터파크 전체에 울려 퍼쳤다. 하지만 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각종 시설 소음이 그녀의 간절한 부름을 삼켜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돌아보긴 했지만 금세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태가 나미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상안전요원으로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체득한 직감이 작동했다. 그는 즉시 다른 안전요원들에게 무전을 보냈다. 키즈풀 구역, 옷에 남아 실종 의심. 즉시 수색 개시. 나미는 미끄럼틀, 유아풀, 벤치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녀의 평소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우야, 할머니야. 어디 있어?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다. 정태가 나미에게 다가왔다. 나미야, 진정해.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혀두고 음료 사러 갔는데 도윤이랑 진아가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나미의 말이 점점 작아졌다. 그때서야 정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공 파도풀에서 여전히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도윤과 진아의 모습이었다.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맞춰 점프샷을 찍기 위해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시우가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태가 호루라기를 3번 짧게 불었다. 이것은 안전요원들 사이의 긴급 상황 신호였다. 곧이어 안내방송이 나왔다. 옷의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최시우,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즉시 가까운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주세요. 방송을 듣고서야 도윤과 진아가 뒤돌아봤다. 벤치가 비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7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러버린 후였다. 어디 갔어? 시우가 어디 갔어? 진아의 목소리에는 패닉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님 탓이에요. 왜 혼자 두고 가셨어요? 아이를 왜 혼자 놔두고. 나미는 진아의 비난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분명히 시우 손잡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것을 설명할 여력도 없었다.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우를 찾는 거야. 나미가 꾹 참으며 말했다. 정리는 곧 존중이야. 아이도 어른도. 그녀는 자신의 신조를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정태가 수색 체계를 조직했다. 1번 구역은 김요원, 2번 구역은 박요원. 나미 씨는 나와 함께 3번 구역. 그는 나미에게 말했다. 침착하게 찾자. 아이들은 보통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구석진 곳에 숨어. 체계적으로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어. 수색이 시작되었다. 나미는 정태와 함께 미끄럼틀 구역을 샅샅이 뒤졌다. 각 시설의 사각지대, 계단 밑, 큰 튜브 뒤쪽까지 놓치는 곳이 없었다. 정태의 경험과 체계적인 접근이
나미에게 조금씩 안정감을 주었다. 6분이 더 흘렀다. 총 13분. 나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정태가 대형 미끄럼틀의 상단 대기 구역을 확인하러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작은 몸집을 발견했다. 시우야. 정태의 목소리가 아래로 울려 퍼졌다. 시우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 올라왔지만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시우가 나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정태가 조심스럽게 시우를 안고 내려왔다. 나미는 시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행입니다. 정태가 나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음부터는 소리부터요. 그의 손가락이 호루라기를 가리켰다. 미리 준비했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조용한 지적이었지만 비난이 아닌 앞으로의 대비책을 제시하는 말이었다. 워터파크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가족들은 숙소로 돌아왔다. 시우는 오후의 일로 지쳐서 일찍 잠들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숙소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과의 말 대신 변명이 나왔다. 저희도 정말 잠깐이었어요.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인공파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안 찍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 진아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아이를 혼자 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엄마, 그냥 좀 넘어가요. 시우도 안전하게 찾았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는 늘 그랬듯 문제를 넘어가기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나미에게 오늘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13분 동안 느꼈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손자를 잃을 뻔했던 충격은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미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진아가 의아하게 물었다. 집에 간다. 나미의 대답은 간결했다. 엄마, 왜 갑자기?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다. 나미는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앞으로 규칙 없는 돌봄은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하듯 너희도 나를 존중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도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돌봄은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야. 그리고 부탁받은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진아가 급히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버리시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잖아. 나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시우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도 잠깐이었다고 할 거야? 도윤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너희가 진짜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는 이런 식의 돌봄은 하지 않겠다. 나미가 숙소를 나서기 전 정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몇 분 후 정태의 답장이 왔다. 혼자 운전 괜찮겠습니까? 나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젠 혼자 가도 되는 길을 만들어야죠. 정태의 다음 메시지는 따뜻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통화해도 될까요?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며 나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왔던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 오늘 밤부터 그녀는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들어갈 작정이었다.
숙소에 남겨진 도윤과 진아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 돌봄을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그들에게 남이의 부재는 큰 공백이었다. 하지만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남이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책을 읽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집안 정리를 하며 지냈다.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틈틈이 워터파크 CCTV 저장 영상을 요청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과연 그날 상황이 어머니 탓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다. CCTV 영상이 도착했다. 도윤은 진아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다. 시간대를 맞춰서 오후 2시 10분경부터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시우와 음료를 사러 가는 남이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 어머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지? 도윤이 중얼거렸다. 영상 속에서 남이가 도윤과 진아에게 뭔가 당부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다. 입모양을 읽어보니 시우 손잡고 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다. 남이가 자판기로 향하자마자 진아가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인공 파도풀로 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시우는 벤치에 혼자 남겨졌다. 우리가 정말 시우를 혼자 뒀구나. 진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SNS 촬영에 몰두하는 동안 시우가 벤치에서 일어나 미끄럼틀로 향하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종 신고 방송이 나온 후에도 그들이 한동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방송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이 화내실 만했어. 진아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날 저녁 부부는 남이를 찾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남이의 표정은 차분했다. 며칠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어머님, 저희가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CCTV 영상을 봤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말씀을 안 듣고 시우를 혼자 둔 건 저희 잘못이에요. 남이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다. 며칠간의 시간이 분노를 정리로 바꿔놓았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조건부로 다시 시작하자. 남이가 말했다. 첫째, 외출할 때는 미아방지 팔찌, 네임택, 호루라기를 반드시 사용한다. 둘째, 돌봄 시간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지킨다. 셋째,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SNS에만 신경 썼어요. 앞으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며칠 후, 진아는 자신의 SNS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해시태그 팔찌 챌린지라는 제목의 반성 브이로그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영상에서 진아는 자신의 SNS 중독과 가족 소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미아방지 팔찌의 중요성과 아이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예상 외로 이 영상은
그녀의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마을 바다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미는 도윤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들이 맡은 부스는 아이 안전 팔찌 채우기였다. 정태 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안전 캠페인이었다. 할머니, 내가 오늘 호루라기 분다. 시우가 신나게 말했다. 그의 손목에는 알록달록한 미아방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이제는 그 팔찌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래, 우리 시우가 다른 친구들한테 안전 수칙도 알려주자. 나미가 웃으며 말했다. 시우는 작은 호루라기를 들고 또박또박 연습한 멘트를 말했다. 친구들, 물놀이 할 때는 꼭 어른과 함께해요. 그리고 이 팔찌 잊지 마세요. 부스에는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다. 진아는 더 이상 자신의 SNS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 캠페인을 돕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이 작은 팔찌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도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팔찌에 아이들 이름을 써주고 부모들에게 안전 수칙을 설명했다. 예전처럼 이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해가 저물어가자 불꽃놀이 시간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미는 부스 정리를 마치고 시우와 함께 좋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정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핫팩이 들려 있었다. 밤바람이 차네요. 그가 말없이 핫팩을 나미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졌다. 오늘 수고 많았어. 나미가 고마움을 표했다. 시우도 정말 잘했고. 정태가 시우를 보며 웃었다. 앞으로 안전요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정태야. 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는 계곡으로 가자. 시끄럽지 않고 정리하기 쉬운 곳으로. 정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죠. 정리 잘 되는 곳으로. 그 순간 하늘에 첫 번째 불꽃이 터졌다. 아름다운 색깔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시우가 우와 하며 감탄했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진아는 이번에는 폰을 내려놓고 진짜 불꽃을 봤다. 도윤도 일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다. 나미와 정태는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불꽃놀이가 끝나갈 무렵 정태가 작은 호루라기를 한번 불었다. B-2. 한 달 전 그 무서웠던 순간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안정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소리였다. 이제는 이 소리가 무섭지 않네. 나미가 중얼거렸다. 오히려 안심이 돼. 정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멀어져가는 파도 소리 위로 호루라기 소리가 한 번 더 울려 퍼졌다.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다.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우가 나미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 우리 또 놀러 가자. 그래, 다음에도 또 가자. 하지만 안전하게. 나미가 대답했다. 차 안에서 진아가 도윤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어머님도 우리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미는 백미러로 뒷자리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시우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고 진아와 도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나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계를 인정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족. 그녀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시우를 재우고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나미는 정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내일 커피 한 잔 어때요? 답장은 금세 왔다. 좋습니다. 계곡 이야기도 더 해봐요. 나미는 미소를 지으며 폰을 내려놓았다. 67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관계.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바다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위험 신호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